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실록의 푸르름 가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비난조로 4번 언급됐고 기후변화 대처 방안 등도 담겼습니다. G7 국가들은 중국 이슈를 제외한 큰 틀에서는 목표를 일치시켰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금 마련 방안까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보니 어머니가 생각난다고 말했고 비밀이 관례인 영국 여왕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도 조금 밝혔습니다. 오늘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러시아는 물론 중국의 테크놀로지까지가 빅 이슈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새로운 무기를 유럽이 아닌 아시아에 배치한다는 걸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전 총리는 자신이 멘토 역할을 했던 젊은 우파 정치인에게 총리 자리를 뺏겼습니다. 이스라엘 정권은 역사상 처음 아랍 땅을 포함한 행정부가 운영하게 되고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지도자들은 신임 총리가 선서를 하자마자 바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무장한 시위대에게 의사당 문을 열어준 오레곤주 하원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 의해 퇴출당했습니다. 버몬트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80% 백신 접종 집단 면역이 된 주가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개발 자금을 지원한 노바박스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에도 90% 이상 효력이 있다는 임상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화당 주지사 25명이 실업수당 연장을 거부한 뒤 푸드뱅크 수요가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를 포함한 미국 남서부 지역에 기록을 깰 정도의 폭염이 이어집니다. 전기, 수도, 화재 등 모든 위험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어제부터 조금씩 더위가 오나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지금 유럽에서는 영국 런던과 브뤼셀의 벨기에 나토의 본부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스위스의 제네바로 계속 주말부터 G7 정상회담 오늘 열릴 3시간 동안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나토 정상회담 그리고 내일 있을 유럽연합 정상회의 그리고 수요일에 블라디미르 푸틴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사적인 큰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요. 우선 G7 정상회담이 어제 끝났기 때문에 공동선언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G7 정상회담에는 한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호주 또 인도 이렇게 사우스 아프리카도 또 초대가 됐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회담을 주최하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가운데 앉았고 보리스 존슨 총리의 왼편에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그리고 오른편에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서 회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온 공동 선언문을 보면은
이번에 G7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이제 공통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기후변화, 백신 그동안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조사하는 것, 그리고 이제 10억 달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배포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 물론 그 미국이 가장 많이 백신도 기부를 하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돈으로 백신을 지금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5% 최저 법인세를 통일한다 하는 것도 나왔고 2050년에 이산화탄소 방출을 0%로 한다. 미국은 이제 그 이전에 2035년경으로 목표를 잡고 있고요. 중국의 그 1대1로 새로운 그 실크로드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유럽과 미국도 왜냐하면 중국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체제가 다르니까 따로 마련을 해야지 된다 하는 큰 그림에는 동의를 했지만 지금 뭐 독일 총리나 프랑스 대통령이나 중국과 완전히 어떤 경제적인 협력이라든가 서로 투자하는 것을 끊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그렇게 놔둔다 하더라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얼만큼 한다. 그 목표는 일치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돈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딱 그 사흘 동안의 회담에서 일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합의 사항에 들어가겠죠. 실무자들이. 중국이 중요한데 중국에 대한 것이 선언문에 들어가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히 만족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게 실험실에서 나왔나? 아니면 중국의 정말 뭐 그 어류 시장 이런 것을 다시 조사한다는 거. 여기 하자마자 중국이 바로 반발을 했고 중국은 이 같은 성명이 나오기 전에 이미 영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을 포함을 해서 그들끼리의 장난이냐 뭐 이런 형태의 성명을 미리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공정한 마켓, 투명한 운영을 해야지 된다고도 했고 뭐 남동 중국해에서의 긴장, 대만 해협 이런 언급도 했고 당연히 중국을 이제 비난하는 것이죠. 또 인권 문제가 G7 국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신장에서의 위구르족이 많이 살고 있고 그 밖에 이제 소수인종들을 중국이 감시하고 새로운 테크놀로지 같은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비난하는 홍콩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G7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그 잘 사는 나라들이 모인 것인데 처음에 이제 4개 국가가 뭐 미국부터 미국 재무장관이 시작해서 해서 유럽의 다른 세계 국가 했고 그리고는 그 해에 바로 일본이 들어갔고 다음에 이태리가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라는 게 76년, 77년입니다. 캐나다를 해서 이렇게 7나라가 뭉쳤고 94년부터 98년까지 러시아가 뭐 G7 국가는 아니지만 정상회의 그 사이사이에 끝나고 나서 각 나라 G7 대표들을 만나면서 이제 G7 플러스 1 혹은 G8로 해서 4년 동안 있었죠. 4년 그 이후에도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 점령하고 크림반도 점령하고 하면서 쫓겨났습니다. 그 G7 플러스 1 내지는 G8에서 그래서 이제 없는 것이고 중국은 세계 GDP의 16.4%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 부자 나라들 7개 나라가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요즘은 기후변화가 아주 중요해졌지만 그런 회의를 하는데 참석하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중국은 인권 문제라든가 부는 갖고 있지만 그 부가 어느 나라나 완전히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경우는 너무 그게 심해서 중국 개인들의 그 1인당 국민 소득이 너무 국가가 갖고 있는 부에 비해서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G7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비난하자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동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나토 정상회의나 유럽연합 내일 있을 유럽연합회의나 G7이나 전부 각 나라별로 영향력 있는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오늘은 이제 군사적인 것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죠.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군사적인 기구잖아요. 그런 영향을 각
나라마다 여기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다 영향을 받습니다. G7은 7개 국가고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이제 유럽 구러시아 연방 터키까지 다 포함해서 30개국. 내일 회의가 열릴 유럽연합은 27개국 가입이죠. 원래 28개국이었다가 영국이 이제 탈퇴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건데 이 나라들이 세계의 거의 모든 것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사이사이에도 세계 그러니까 중요한 나라 정상들이 거의 모였다고 볼 수 있는데 영국에서 브뤼셀로 갔다가 또 뭐 유럽연합 회의로 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스토리들이 왔다 갔다 해서 이번에 으뜸인 스토리는 그냥 보는 것으로 누구나 다 기분 좋아했었던 것은 영국 총리가 늦가기 그 아이를 봐서 그 아이가 기저귀 차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모든 그 퍼스트 레이디들이 좋아했고 바닷가에서 어디 다른 장소에서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가 하면은 영국 여왕은 미국 대통령을 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이후에 미국에 왔었어요. 그때 1957년도에. 그러나 이제 그 이전에 해리 트루만 그 한국전에 참전을 파병을 결정한 해리 트루만 대통령 때부터 이제 린든 B 존슨을 빼놓고는 미국 대통령을 전부 만났죠. 그런데 어떤 때는 만나기 싫은데 만나는 사람도 있고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예우를 해주는 건데 그 국가를 방문한 다른 나라의 지도자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티타임은 원래 10분으로 예정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분이 40분이 됐고 그러면 영국 국가 연주했죠. 미국 국가 연주했죠. 이런저런 것을 다 합치면 한 1시간 정도는 윈저궁에 머물렀었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그전에는 뭐 꼭 그 윈저궁에서 만나지는 않았는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말 타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거대해 보이는 그런 곳에서 해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함께 말타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윈저궁에서 지난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제 티타임을 가졌었죠.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거 영국 여왕도 모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기자회견할 때 우리 어머님을 그 보는 것 같았어요. 78세에 한 어머니의 아들이 95세의 영국 여왕을 보면서 아주 맵시 있게 옷을 입으신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그 관대한 그런 것들이 어머니를 상기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겉모습도 그렇고 그 마음 씀씀이도 그렇고 그리고 영국 여왕과 대화를 하는 것은 아무도 지금까지 거의 모든 세계 지도자들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영국 총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국 여왕과 만납니다. 여러 가지를 브리핑을 받겠죠. 그것도 비밀입니다. 그 왕실의 어떠한 그런 것 있잖아요. 비밀스러운 것. 권위가 가득한 거 이런 것 있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살짝 얘기를 해줬어요. 10분이 왜 40분이나 됐는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영국 여왕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 물어보더라. 그래서 아는 대로 답했다. 뭐 이런 그 얘기거든요. 45분이군요. 40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캐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영국에 가서도 일요일에 미사 했는데 조금 늦게 도착했대요. 뭐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 신부님 의 말씀은 못 들었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냥 그 대통령 부부가 와서 다른 그 카톨릭 신자들처럼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그 뒤는 이제 옆에 그 교우들 보면서 뭐 그 축도 비슷한 인사하는 것 있잖아요. 서로 축복하는 그런 것 나눴다는 얘기가 있고 정말 중요한 게 또 이제 나토 정상회의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1949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1949년도면은 구소련이 무너지기 수십 년 전입니다. 1991년도에 무너졌으니까 그러면 결국 처음의 목표는 러시아를 생각했었다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러시아를 생각하지만 이번에 나토
나토래요, 제가.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중국 이슈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1949년과 지금은 70년이 흘렀는데 세월이 달라져서 이 나토 정상회의라는 것은 나토라는 기구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헌장 5, 아리클 5, 한 국가가 비회원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우리 국가가 공격을 받은 것처럼 다 같이 나가서 싸운다. 그게 처음이고 아직까지는 유일해요. 미국이 9.12 사태 공격을 받았을 때 영국이고 어디고 나토 그 회원국들이 미국과 같이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냥 모든 것이 지상군 이런 것이 아니라 드론도 되고 테크놀로지 싸움도 되고 거기에 이제 중국이 딱 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토 회의에서는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견제하는 그런 것이 되고요. 한국도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집단 방어는 신성한 의무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더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탈퇴한다고 했었잖아요.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미국이 이제 국방 예산의 3% 이상을 내고 있고 지금 원래 약속했던 대로 많은 국가들이 거의 국방 예산의 2%를 나토에 내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조금 가난하지 않은 나라들은 2%에 많이 못 미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되는데 이 중요한 것은요.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부터 이게 확실해졌죠. 아시아의 축이다 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 오바마 대통령은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중국을 적당히 견제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커지고 시진핑이 계속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부터 이제 그 중국 견제가 미국에선 굉장히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강하게 돼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계속 중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나토 회원국은 유럽과 미국, 캐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럽 국가들은 더 많이 미국으로부터 집중받기를 원하고 미국은 자꾸만 눈을 아시아로 돌리고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독일에서 미군을 9,000명인가를 철군한다. 이런 것을 스탑시키기는 했습니다. 미군 주둔은 그대로 하는데 그건 미국에도 손해죠. 독일에 얼마나 많은 것을 미국이 군사적인 시설을 투자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또 다 러시아를 의식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정도는 지상군이라든가 미군 기지라든가는 유지를 하는데 새로운 무기가 나올 때마다 미국이 그것을 유럽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쪽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더 집중받기를 원한다. 이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입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변에 군대를 배치를 하고 벨라루스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정권에서 비행기를 회항시켜서 체포를 했었던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전해드리지 못했지만 6월 8일을 기준으로 할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은 반 이상이 철군을 했습니다. 원래는 9.12 사태 때문에 테러리스트들을 잡아야지 돼 하면서 어디고 전쟁을 했었던 건데 거기서 미국이 먼저 빠지면서 나토군도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이제 나토도 창설한 지 70년이 되니까 자꾸만 새로운 버전의 임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기후변화, 중국의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과 해서 군사 파워라는 모임이라는 그 성격 자체를 조금씩 바꿀 수밖에 없고 군사력도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고요. 사이버 국방 정책 같은 것을 논의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도 이제 중국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유럽연합이라든가 이 나토라든가 또 G7이라든가 절대로 중국은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도 힘들게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도 미국은 러시아와 손을 끊어라, 중국과 손을 끊어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유럽에서의 오일을 갖고 있는 푸틴
또 푸틴이 지배하고 있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오일을 중국이 아니라 독일이 러시아에서부터 천연가스 같은 것을 천연가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천연가스 그 파이프라인을 그전에는 우크라이나로 이렇게 우회해서 가지고 갔는데 그럼 돈이잖아요. 모든 것이. 중국에서부터 직접 그 독일로 끌어들인다는 거잖아요. 거의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더 빨리빨리 완성을 했겠어요?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를 크도록 비난을 하면서도 본인들 실속 챙길 것은 챙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푸틴이 유럽에서 영향력을 더 이제 강하게 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한 거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또 이런 것도 봅니다. 앤서니 블링켄 그리고 또 로이드 어스틴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딱 취임하자마자 간 곳이 유럽이 아니에요. 아시아였잖아요. 일본 갔다가 한국 갔었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초대한 사람도 제일 처음 백악관에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 세 번째가 독일의 앙겔라 머켈 총리잖아요. 이런 것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제일 먼저 갔고 영국 총리를 제일 먼저 백악관에 초대를 했고 하는 거. 자꾸만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도 바뀌는 것을 보면서 유럽은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우리에게 더 힘을 줘야지 되는데 아시아 쪽으로 가네 하고 걱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의식해서 아시아 쪽에 자꾸만 새로운 무기도 배치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도 전혀 버릴 수는 없죠.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토라든가 G7이라든가 유럽연합 같은 것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의 동맹은 그야말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과 러시아를 다른 나라들이 좀 멀리하도록 그렇다고 이제 수요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을 하지만 가장 긴장이 고조된 그런 상태예요. 최근에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그렇다고 해서 서로 싸우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해를 할 거예요. 독일 같은 나라가 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러시아로부터 직접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지, 프랑스라는 나라가 왜 중국과 함께 투자하는 것을 현대판 실크로드 하는 것을 오케이 할 수밖에 없는지를 바이든 대통령도 알 겁니다. 바이든도 러시아와 놀지 마, 중국과 놀지 마 하면서 미국도 어느 정도는 놀고 있잖아요. 두 나라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조율이죠. 서로 상식선 안에서의 조율.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오늘 이제 리셉 타립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만나고 미국 대통령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구소련 연방 이런 정상들과도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사가 딱 그 시점이 맞아서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다시 쓰여지려고 하는데 예전처럼 미국이 온갖 파워를 다 갖는다는 아닌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것도 이제 세계사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들어두시는 것으로 이제 바탕에 자꾸만 이제 레이어를 올리시면 되니까 잠시 뒤에 이스라엘 조금 말씀드리고요. 또 시간이 되면 오레곤주에 대해서도 보도해 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가 그렇게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써봤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또 화합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번에 그 선거 캠페인 기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이 있는 모습을 어떤 고층 빌딩인데 고층 빌딩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현수막으로 내려놓고 또 그 벤자민 네탄야후 전 총리 어제 이제 새 총리가 취임을 했으니까요. 전 총리의 지지자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깃발을 이스라엘에서 흔들고 한국에서 이스라엘기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미국기 흔들면서 시위하는 것과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2년 동안 5번 선거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와이프도 또 본인도 뭐 여러 가지 그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기도 했는데 결국은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벤자민 네탄야후보다도 더 우파적인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몇 명 되지 않은 정치인들이 큰일 났네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웬일이죠? 이제 그런 그 후배에게 결국은 그 자리를 그 뺏기고 만 건데요. 그 벤자민 네탄야후의 후배가 어떤 종류의 후배였냐면 벤자민 네탄야후가 총리를 하기도 전에 뭐 예를 들어서 국방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이나 그런 것을 할 때 보좌관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수석 보좌관을 했고 제가 그 사람 나이를 찾아보려다가 화면을 다 꺼버렸어요. 그런 후배에게 내준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마침 이제 한국도 지금 그 이준석 새로운 그 36살의 국민의당 당대표가 나와서 완전히 그 정치계가 세대 교체가 일단 된 거잖아요. 벤자민 네탄야후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신이 멘토로 있었던 그런 그 젊은이가 자신의 자리에 이게 이상하게 그렇게만 하면은 제가 좀 뭐 좀 알아보려고 구글만 키면은 자꾸만 화면이 꺼지네요. 할 수 없죠. 정확하게 새로운 총리의 나이를 알아보려고 하다가 그것을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벤자민 네탄야후보다도 이 사람이 더 우파적인 그런 그 성향이 있고요. 벤자민 네탄야후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생활을 해봤었던 사람입니다. 벤자민 네탄야후도 이제 원래 그 군인이었고 또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도 했고 하는데 이 사람 나이가 원래 스타트업 회사를 했어요. 뉴욕에 와서 한 3년 동안 있으면서 수완이 좋은 사람이죠. 3천만 달러 정도를 그 과거에 거뒀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새로 시작하는 회사로서 3천만 달러를 거뒀다는 것은 젊은 사람이 굉장히 아무튼 수단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벤자민 네탄야후가 그 자신이 멘토를 했었던 그런 그 젊은 정치인에게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바로 직전에 연설할 때 바이든 대통령도 엄청 비난했고요. 이란과의 그 핵 협상을 다시 하려고 한다고 이스라엘과 원수 중에 원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북한 얘기도 나왔어요. 이란과 북한에 대해서 본인이 다시 이제 총리가 되면은 아주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한 당이 안 되니까 이 벤자민 네탄야후의 리쿠르 당도 안 됐는데 이번에 이 새로운 그 총리는 네프테일 베넷은 대여섯 개의 당을 합쳤어요. 그래서 아주 강한 본인처럼 강한 우파도 있고 중도파도 있고 좌파도 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성격상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아랍 무슬림당이 있는 겁니다. 그곳에 원래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만들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당까지를 포함을 해서 하나 차이로 한석 차이로 이제 그 총리 자리를 신임 그 나프탈리 베넷에게 뺏긴 겁니다. 1999년도에 학교를 다녔으니까 아주 젊죠. 학교 다닐 때 3명의 친구와 같이 스타트업 회사를 만들어서 페이먼트를 해주는 그런 회사예요.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나중에는 이제 사이버 안보 회사로 돼서 이게 돈 많이 받고 큰 회사에 팔렸거든요. 그 정도로 뭐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그 감각도 있는 사람이 새로운 총리고요. 평화적으로 권력 이양은 했는데 취임식은요. 벤자민 네탄야후가
자신 아래서 일을 배우던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한 거잖아요. 그런데 취임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자리를 다시 빼앗아 오고야 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2년 동안 최장 이스라엘 총리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8개 정당이 함께 뭉쳤다고 하니 6개가 아니라 8개군요. 그럼 뭐 종교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달라도 스펙트럼이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른 당들이 모이는 건데 이스라엘은 원래 이렇게 하니까 오래 해왔으니까요. 60석 대 59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교통과 교육 등에 있어서 새로운 총리는 아주 강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극우파 이민자의 아들이에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민 간 사람의 아들이고 새로운 이스라엘 총리가요. 2년 동안 이제 총리를 하게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역시 이스라엘에서는 강한 지지를 받으려면 이란을 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잘 지내고 싶어 하면서도 이란과 핵협상을 다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비난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 무슨 뭐 프랑스 또 유럽의 어느 대통령 캐나다 총리도 다 유럽에 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어제 그런 최종적인 결정이 나오자 전부들 이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강한 우방입니다. 강한 우방인데도 과거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이스라엘 벤자민 네탄야후와 전화 통화를 하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해외 순방 중인데도 전화해서 뭐 잘 지내보자 이런 걸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총리가 바뀌었으니까 장관들도 바뀌잖아요. 이스라엘 새로운 국방장관이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미국 민주당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나의 중요한 목표다. 이런 발표를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도 21세기의 이스라엘을 이제 벤자민 네탄야후보다 더 젊은 사람이 새롭게 그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도 벤자민 네탄야후가 멘토였었던 그런 사람이 한다는 것이고요. 인수 미팅은 했어요. 그래도 보면은 취임식에 안 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똑같은 것이었잖아요. 그래도 그 인수 미팅 자체는 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부하는 몸짓으로 인해서 취임식에도 안 갔고 또 새로운 그 대통령 들어오는데 만나지도 않고 플로리다주로 떠나고 했는데 이 중간이네요. 벤자민 네탄야후는 취임식에는 안 갔지만 인수 미팅에는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지금보단 나아지겠죠. 이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고 벤자민 네탄야후가 이스라엘 총리를 했을 때보다는 조금 관계가 나아질 것 같고요. 오레곤주 얘기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자꾸만 생각이 났어요.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했기 때문에 그 젊음 자체가 변화이기도 하니까 아직까지는 뭐 말 잘하고 논리적이고 하지만 토론도 굉장히 잘하고 하지만 내용 디테일이 없다 하는 얘기가 들지만 지금부터 디테일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로 인해서 유승민 뭐 전 대표라든가 전 의원 전 대통령 후보라든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와서 10년 동안 뭐 국회의원에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정치 수업을 했고 그리고 처음에는 하버드 대학교 다니다가 방학 때 나가서 유승민 전 대표, 전 의원, 전 후보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잖아요. 아버지가 유승민 전 후보하고 동기동창이니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그랬고 또 맞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전 대표도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위스콘신에서 공부한 미네소타 위스콘신 대학을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통하는 게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아주 달라질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요. 그래서 세대 교체가 한국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많이 되는데 미국만 굉장히 정치인의 나이가 많다. 노쇠하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과 나이 차이가 수십 년 나잖아요. 그런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바이든 그 대통령의 등을 같은 그 국가의 지도자잖아요. 프랑스의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의 어깨가 아니라 등을 툭툭 두드린다던가 그런 것을 또 바이든 대통령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하거든요. 한국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나이 차이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에서부터 빨리 탈피하는 게 훨씬 그 세련된 그 정치 문화가 나오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정말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임마누엘 마크롱이. 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이 키도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보다 크고 한데도 친구처럼 사실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잠시 뒤에 다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찾았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새로운 총리 나프탈리 베넷. 이 이름 자체도 무슨 그 테크놀로지 회사의 CEO 이름을 땄다고 하죠. 이 사람 49살이네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계가 전부 미국에서부터 이민 간 사람. 아버지는 그 폴란드 독일계 유대인인데 67년도에 6.1 전쟁이 있었죠. 6.1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애국적인 사람들이 많이 그 이스라엘로 갔잖아요. 역이민 간 거죠. 그렇게 됐고 어머니계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할머니가 다시 그 이스라엘로 와서 2차 대전 뭐 그 즈음에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런 그리고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와 마찬가지로 군대 경험이 있고요. 오레곤주의 마크 니얼맨 그 하원 의원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2월 21일에 무장한 우파 시위대가 오레곤 주정부 청사에 들어가서 막 시위를 하려고 트럼프 전 대통령 이겼다고 이런 걸 하려고 할 때 그 비디오 카메라에 잡혀서 공개가 됐잖아요. 뒤늦게 이 사람이 의원이 문을 열어줬는데 나중에 조사하고 보니까 그럼 그때쯤 오면은 나한테 텍스트해. 그럼 내가 그 문을 열어줄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사람은 라이플을 가지고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남부연합기가 여러 가지를 상징하지만 그 백인 우월주의를 상징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레곤주 그 주정부 청사를 막 기물도 파손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은요. 오레곤주의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한 명을 제외하고는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 정치인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퇴출을 시킨 거예요. 원래 사임해라 했는데 공화당에서도 사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한 사람은 누구냐? 본인이에요. 본인. 마크 니얼맨. 본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헌법에서 오레곤주 헌법이 보장을 하는 모든 시민이 의사당에 들어올 수 있다. 그냥 모든 시민이 의사당에 들어올 수 있다는 헌법을 준수한 것뿐인데 뭘 그래.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공화당 그 같은 동료들도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마 이 비밀 카메라 같은 것이 발표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마다 조금씩 다른가 봐요. 그래서 오레곤주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주 같으면 이런 경우는 뭐 주지사가 이렇게 하고 할 텐데 지역구 커미셔너가 앞으로 이제 이 사람의 임기가 18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18개월을 그 당의 공화당 정치인으로 아마 채운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레곤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사설을 보니까 어제 일요일 날 사설에서 우리가 지금 이토록 분열된 나라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주를 사랑하는 그 뭉치는 게 있구나. 그런 사설 의회 결정이 대단히 만족스럽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민주당이 당연히 강하죠. 37명이고요. 하원 의원이 공화당이 22명인데 본인 한 사람 빼고는 다 퇴출해야 된다 해서 쫓아낸 거죠. 말하자면 학교에서 퇴학당한 식으로 의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해서는요, 버몬트주가 이제 굉장히 진보적이죠. 이 뭐 재생에너지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백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진보적이어서 뭐 인구도 많지 않고 한 60만 명 될까요? 몇십만 명밖에 안 돼요. 100만 명 아래예요. 버니 샌더스의 지역구인 버먼트주가 80%가 백신 접종을 받았으니까 집단 면역이 확실한 거죠. 지금 버먼트주는요. 그리고 지금 이 노바백스 백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노바백스는 메릴랜드주에 있는 바이오텍 회사고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16억 달러를 백신을 개발을 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이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은 정부 지원 돈은 하나도 안 받았고 모더나는 전국 보건연구소와 이제 함께 그 백신을 개발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16억 달러면 꽤 많이 받은 거네요. 노바백스는 하고 또 정부가 1억 1,000만 도스를 선주문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어차피 남아돌고 뭐 유효기간 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기부하고 한다는데 이거 뭔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죠. 미국만 살아가지고는 미국이 그 어떠한 그 선진국 역할을 할 수가 없고 G7에서 약속한 것도 있고 하니까 다른 나라에 미국은 지금 뭐 파이저, 존슨앤존슨 또 그 모더나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하는데 이게 쓰여지는 거죠. 세 번째에서 지금 미국과 멕시코 사람들 뭐 거의 3만 명 정도 했는데 이게 조금 아프고 병원에 갈 정도인 사람은 100% 효력이 있고 그리고 영국 변이에 대해서 86.3% 그러니까 알파 변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 나라를 하면 나라에 오역이 된다고 해서 거기도 86.3%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90.4%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 뭐 많이 막는 거죠. 부작용은 흔한 뭐 두통, 또 근육통, 현기증 이런 정도라고 하고요. 물론 미국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부스트샷 같은 것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바이러스 확진자가 내려가고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도 15일인 내일부터 거의 개방을 하는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도 많고 또 증상이 좀 악화될 확률도 있으니까 항상 그 밖에 나가실 때는 조심을 하셔야지 되고요. 그 밖의 뉴스 잠시 뒤에 전해드려야지 되겠는데요. 네, 이제 올 것이 오고 있는데요. 이미 몬타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알칸소주는 연방정부의 실업수당을 안 받기로 했고 전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받기로 했고 미주리, 알래스카, 아이오와 또 미시시피, 뭐 플로리다 너무 많죠. 25개 주 전부 그 공화당 주지사가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정부에서 실업수당 받으니까 사람들이 일하러 안 나와 뭐 이런 등의 이유로 안 받기로 하니까 사람들이 또 뭐 꼭 그것 때문에 일하러 안 나가는 사람들을 많은 건 아니잖아요. 영국 신문 가디언이 오늘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다시 또 이제 그 푸드뱅크에 사람들이 모여서 사과고 감자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가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실업수당도 안 되고 또 일자리를 못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푸드뱅크가 과거처럼 편안하게 뭐 이렇게 푸드가 남아도는 이런 때가 되려면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10년쯤 걸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오늘의 미국을 도와주시는 분들부터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뭐 로스앤젤레스도 내일부터 100도 넘어가는 곳도 있기도 있고요. 이 캘리포니아주도 라스베가스도 117도, 애리조나 128도까지 올라가고 피닉스도 115도 이렇게 되는 경우는 지금 모든 것이 다 모자라잖아요. 전력 또 뭐 물도 그렇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그 사람들도 나오거든요. 조심하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